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제79주년 광복절인 오늘 광복회 주최 기념식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피로 써진 우리의 역사, 혀로 못 덮는다며 일정들이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기념사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기념사 낭독을 마치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다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써온 기념사인데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89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90세가 됩니다. 저는 좀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서 역사를 봐왔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배웠습니다.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절대 역사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념사의 맨 마지막은 건국기원 4357년 서기 2024년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보니 결국 사필 귀정이더라 라는 말로 밀정들에게 상처받은 국민들을 크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건국절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의 건국은 한민족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단군 고조선 건국연대가 기준이다 이놈들아 라는 의미로 건국기원 4357년이라고 외치셨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부터다 이놈들아 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입니다 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종찬 회장은 누구입니까?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자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자란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사진에도 그는 등장합니다. 비록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기만했던 그 밀정 세력들에게 이회영 선생의 손자는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첫 대선 도전 공식 선언을 우당 이회영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 페이크에 속았다고 보입니다. 그 속죄의 마음을 담아 그는 오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절대 역사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밀정들의 광복절 기념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중계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광복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연신 자유만 외쳤습니다. 계속 자유절이야. 과거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던 일본에 대해서 성토하거나 오늘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커녕 눈꽃만큼의 유감의 뜻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사도광산 강제징용,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되려 자유사회를 무너뜨리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이 나라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 쓰레기 같은 얘기를 진실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극우 친일 뉴라이트의 힘으로 무장해서 저 이종찬 민주당 것들을 조져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간도 특설대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내가 북한 사람들을 구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말도 말이지만 화가 잔뜩 나는지 윤석열은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으로 이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계되었던 유튜브 댓글창에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18댓글이 이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서는 역사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KT와의 주말 3연전 16일부터 18일까지의 선발로 시라카와 곽빈, 최승용 투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광복절에 일본인 투수 기용은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고, 두산은 내일 15일 최원준, 모레 16일 시라카와가 등판한다며 광복절에 일본인 투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광복절엔 일본인 보기 싫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죠. 아직 시청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에는 남아있지만 잠실역, 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전격 철거되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공사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조형물의 유리 모서리 등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했다며 안전을 철거 이유로 들었지만, 애초부터 그것은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할 곳에 위치한 게 아니며 설치한 지 무려 1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던 것을 고려한다면 해명이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또 경교로운 거죠. 그냥 용산 밀정 또는 서울시 밀정들이 광복절 앞두고 치워버린 거예요. 게다가 안국역과 잠실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년 일왕 방문에 맞춰 행사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국일기 사용도 허가하려다 실패했고, 독도 조형물 철거하려다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KBS 밀정들의 개수작질로 현재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먼저 KBS는 태극기를 좌우로 반전시켜서 건곤감리가 뒤집힌 채로 방송했고, 무엇보다 광복절 당일인 15일 오전 0시가 되자마자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했습니다. 이 오페라는 여자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면서 결혼식 장면에서는 기미가요가 흐르는 외색이 짙은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보자마자 시민들은 KBS 게시판으로 달려가서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기미가요, 기모노 미쳤냐? KBS가 아니라 JBS 아니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BS가 이 나비 부인을 또 튼다는 점입니다. 현재 편성표 기준 KBS는 16일 0시부터 이 나비 부인 2부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KBS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원래는 7월에 방송 예정이었는데 올림픽 중계로 인해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 불찰이다. 뜻깊은 광복절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밤 방송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취소한 게 아니에요. 뒤로 미룬 겁니다. 최근 KBS는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 편성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걸 모르고 이걸 틀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알았는데 시민들의 항의가 그만큼 셌던 것이고 수신료 보이콧 사태로 번질까 일단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익숙해지라고 계속 선을 넘을 거예요. 여기에 사실상 임시정부 주석인 이재명 대표는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튼 것을 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국회 앞에서 김구 주석 등 독립운동가 묘역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친일 반민족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다. 국민은 광복절, 정부는 건국절이라는 규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밀정들이 정권을 잡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지금 우리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팔아 제 입속 챙기는 국힘당이 무너지는 그날이 바로 진짜 광복절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